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물탱크 드립을 쳤습니다. 이거 김민전이 망언을 날렸던 것 그대로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국짐이 이러면 정용진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개사과 문구를 보시죠. 먼저 이번 일로 시작해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한 부분, 사과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번 일이 무슨 일인지 언급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건데,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만이 들어갑니다. 다만? 어디서 다만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한테 사과로 온 자리에서 갑자기 국민들을 아무 잘못 없는 파트너들, 현장 직원들 괴롭히는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기분이 나빴는데,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5.18 민주화 운동이 각자 생각이 다른 일인가요? 조롱과 혐오를 조장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자. 그리고 틀림과 다름의 뜻도 모르나?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 모든 말은 이 말을 하려고 한 그냥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과문입니까? 김건희도 이렇게는 안 해요. 너무 다 했나? 아무튼 이 사과 문제는 빠진 것과 빠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과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쏙 빠진 것부터 짚어봅시다. 진전성 있는 사과의 제1원칙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사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주 흐릿합니다.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실종되어 있어요. 5.18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그 끔찍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도대체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경위를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고는 쳤는데 어떻게 치게 됐는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책임의 실종입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 모독 행위가 벌어졌다면 당장 이 기획을 승인하고 실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지 밝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나아가 이 상처의 당사자들, 즉 5.18 유공자와 광주 시민들에게 이 사과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도 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덩그러니 있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6화 원칙이 철저하게 붕괴된 껍데기뿐인 텍스트인 겁니다. 자, 빠진 것도 문제지만 더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우리 파트너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식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과문은 철저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대중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1대1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자리에 제3자인 파트너를 끌어들여 핑계를 대고 방패박이로 삼는다. 이건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싶은 속내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악질인데요. 본인들의 명백한 역사적 잘못을 교묘하게 다름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프레임입니다. 다름이라는 말은 가치관의 차이, 취향의 차이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군사 독재의 전차로 짓밟은 역사를 희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백히 틀린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문에서 이 행위를 다름이라고 칭한다. 이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너희와 생각이 다를 뿐인데 너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고 훈계를 하는 꼴입니다. 사과를 빙자해서 대중의 독해력과 역사인식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텍스트를 우리는 사과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곤란한 소나기만 잠시 피해가겠다는 위장막이며 자신들의 오만한 엘리트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전포고입니다. 한마디로 안 하는 님한테 못한 사과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과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개사과를 하면서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진짜 이유가
오늘 떴습니다. 관련해 스타벅스 사건이 재벌 기업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게 그 67.5%를 지분을 이마트가 가지고 있고 스벅의 지분을 이마트가 이마트가 갖고 있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원래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작년 재작년에 보면 1,000억 원이 넘어요. 1,424억, 1,002억 이 정도 돼요. 매출액이 한 3조가 넘고. 알짜 기업이네 진짜. 매출이 3조인데 순이익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돼요. 당기 순이익이 그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초초초 고배당을 합니다. 배당률이 74.5%예요. 돈을 다 가져가네. 그 전에는 배당률이 9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스벅에서 나오는 현금은 쭉 땡겨가는 쭉 땡겨서 이마트로 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마트가 717억 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1,000억 중에 700억을. 예, 700억을 받았어. 근데 이마트도 초고배당이야. 이마트도 49.2%를 주주에게 배당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용진이 28.56%를 이마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놓고 보면 작년에 159억을 이마트로부터 배당을 받아. 그러니까 스벅에서 이마트로 이마트에서 정용진한테 159억이 가요. 그러니까 스벅이 정용진의 캐시카우구나. 예, 그 다음에 올해는 또 배당률을 더 높였어 이마트가.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려요. 오케이. 그래서 199억을 받아요. 거기다가 이마트에서 급여를 58.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17억에서 257억 정도를 재벌 회장은 스타벅스에서 쫙 땡겨간다. 월 급여 58.5억입니다. 재벌 회장 할 만하구나. 이마트가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나쁜 아니 뭐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쭉 흘러가는 걸 돈의 보면 흐름이 저렇다. 돈의 흐름이 저렇다. 많이 벌긴 버네. 그 다음에 정용진 회장의 캐시카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마트 그룹이 네. 사실은 현금이 도는 데가 없어요. 거의 현금 수익이 없어요. 적자지. 적자에 가까워요. 스벅밖에 없지. 스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벅이 이렇게 이마트로 돈을 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정용진이 저만큼 땡겨가고 나머지는 이마트 그룹의 현금 유동성으로 사용돼요. 스벅이 막히면 정용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 그룹 전체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벅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민감해요. 정용진. 민감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게 한 측면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한 측면은 뭐냐면 35% 콜옵션 조항이 있는 거죠. 원래 이마트가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스벅 미국 본사가 50% 갖고 있다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에 그다음에 17.5는 이마트에 주면서 콜옵션의 조건이 뭐냐?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본사 예, 입장에서 본사 입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상표 사용하는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에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되면 콜옵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야. 사올 수 있는 거예요.